안녕하세요. AR 허드를 위한 AR 엔진 소프트웨어 개발기 발표를 맡게 된 현대모비스 허드 소프트웨어셀 김병조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발표는 저처럼 양산 프로젝트만 하다가 처음 선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현업자분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궁금한 현업자 또는 학생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기술에 대한 부분은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제목만 보시고 아이오닉 5, EV6에 탑재된 AR 허드에 대한 개발기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허드도 저희 셀에서 개발한 게 맞습니다만 이번 발표는 그 너머의 AR 허드로 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제품들 중에 왜 증강현실 허드에 대한 프로젝트를 선택했나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AR 허드는 무엇이고 AR 허드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허드, 즉 AR 허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려면 최대한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행에 필요한 차속이나 길 안내 같은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 눈을 돌리는 그 짧은 시간에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앞 유리창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다면 증강현실 허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강현실이라는 용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모바일 기기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증강현실을 허드에 적용, 실제 도로상의 여러 물체들의 정보를 중첩하여 정보에 대한 인식을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증강현실 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R 허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개발해야 할까요? 허드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허드로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자가 전방에서 인지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머릿속에서는 해당 정보를 추상화하고 매칭시키는 복잡한 인지적 작업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m 앞에서 우회전하는 정보를 허드를 통해 얻더라도 저 앞이 100m인지 저 뒤가 100m인지 계속 생각해야 되고 이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세계와 매칭되는 정보를 전방에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일은 AR 허드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AR 허드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AR 허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AR 허드 개발을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겠죠. 네, 미리 발표 제목부터 스포일러지만 저의 역할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하나의 제품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부분은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크게 3가지 요소로 설명드리나 실제로는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광학기술 부분입니다. 차량의 앞 유리창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그려주기 위해서는 광학적 요소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증강현실 정보는 기존 차속이나 차량 상태 등의 차량 내부 정보가 아닌 차량 주위의 정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량 주위 인식 기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식된 차량 주위 정보들을 종합하여 광학 디스플레이의 적절한 위치에 컨텐츠를 표시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모비스에서는 이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양산하고 있고 그에 따른 광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광학 기술의 한계를 넘기 위한 홀로그램 기반의 허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해 이미 차량 주위 인식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네, 남은 건 저희의 역할이네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증강현실 허드를 개발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AR 허드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차량에서 제공하는 인식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추가적인 인식 기술 개발 없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인식 정보를 지연 없이 디스플레이 해주기 위해 실시간 처리가 필수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차량에만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양한 차량에 쉽게 포팅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차량의 네트워크 구조, 차량에서 제공되는 센서들에 대한 의존성이 낮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차량 소프트웨어 환경을 고려하여 OTA 등을 지원하기 위해 쉬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으로 표준화된 3차원 공간 좌표를 구성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량에서 제공되는 여러 센서들의 정보는 각각 센서마다 고유한 좌표 공간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공통 공간으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구성된 3차원 공간의 내비게이션 정보 혹은 경고 표시 등의 AR 컨텐츠 배치 및 로직적인 모듈 플러스 다양한 UI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광학 디스플레이에 직접 렌더링된 컨텐츠를 표현해 줄 수 있는 UI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UI 도구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UX UI 툴은 증강현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3D를 지원하는 툴이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M.AR 엔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예상하시다시피 M은 모비스 맞습니다. 따로 댓글에 질문은 안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정해진 만큼 본격적으로 M.AR 엔진의 개발 환경 구성부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개발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 겪었던 GUI 소프트웨어 개발은 고객의 원하는 요구에 따라 화면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상황의 컨텐츠들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발용 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개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AR 허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달랐습니다. 원하는 컨텐츠가 실제 도로상에 잘 매칭되는지 알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개발용 PC와 모니터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전용차를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아이오닉 5 차량에 허드를 개조하여 실시간으로 개발 화면을 허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차량은 이미 증강현실 허드 기능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허드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충분했고요. 그리고 디버깅을 위해 허드 영상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동시에 차량 신호를 취득할 수 있는 장비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차량 안에서도 아늑하게 개발할 수 있게 노트북 거치대와 여분의 모니터 장비도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항상 차량을 타면서 테스트할 수는 없기에 취득한 차량 로그와 영상 정보를 가지고 개발용 PC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툴도 직접 제작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개발 환경도 구성되었고 이제는 설계 도면을 그려봐야겠죠. 앞서 설명드린 요구사항을 추려 다음과 같이 요약했고요. 그에 따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요구사항 1에서 차량의 중점 좌표로 하는 좌표 공간을 AR씬이라고 정의하고 각 센서들로부터 전달된 정보들을 AR씬으로 표준화하는 기능을 AR씬 크리에이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최소한의 AR씬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 맨데토리 피처라 하여 3차원 공간에서의 뷰 카메라 위치를 지정하는 AR 뷰 카메라 모듈, 차량의 자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로컬레이제이션 모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차량의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증강현실 기능들을 AR 피처 패키지로 묶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구사항 2를 보시면 실시간 처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가 아닌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각 소프트웨어 모듈이 동시에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구조로 가져갔고 이를 통해 각 소프트웨어 모듈이 전부 독립성을 지니게 되어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각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전부 라이브러리화되어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 레이어도 추상화하여 제공하여 차량 시스템 변경에 용이하고 UI 도구와의 의존성을 낮출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첫 번째 UI 툴로 유니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설계 도면대로 구현해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항상 그렇듯 쉽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문제는 굉장히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네, 운전자들은 전부 다 다르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고 앉은 키도 다 다르고 운전할 때 거북목으로 할지 운전석 등받이를 최대한 당길지 뉘일지 모두 다 다릅니다. 네, 물론 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다만 증강현실 허드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허드는 아이박스라는 과학적으로 미리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위치에는 눈이 들어와야 허드 화면을 보았을 때 컨텐츠에 잘림 없이 보인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허드에서는 이 아이박스 안에만 눈이 위치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시다시피 아이박스 내 눈 위치에 따라 허드 화면의 이동과 약간의 왜곡이 발생할 뿐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R 허드는 어떨까요? 네, AR 허드에서는 아이박스 내에 눈이 위치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허드 컨텐츠는 아이박스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계됩니다. AR 컨텐츠도 동일하게 설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눈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허드상의 매칭 컨텐츠와 실제 사물 간 매칭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M.AR 엔진은 사용자의 눈 위치 정보에 따라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조정해 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물론 눈이 아이박스 밖에 위치하게 되면 일반 허드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면이 잘려서 증강현실 허드의 표현이 어렵게 되겠죠. 네, 운전자는 전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증강현실 허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앞선 문제의 핵심은 운전자들의 눈 위치가 전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전자의 눈 위치를 잘 알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허들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다행히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DSM이라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바라보는 카메라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주는 것인데요. 이 카메라를 통해 습득한 정보 중 운전자의 눈 위치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DSM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희 시험차에서는 DSM 제어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모비스의 강점은 거의 모든 차량의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사내개발부서의 지원을 받아 DSM을 시험차에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DSM 제어기를 통해 눈 위치를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력값이 있으니 적용할 차례겠죠. 기존 설계 중 AR뷰 카메라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은 3차원 차량 중점 좌표계의 뷰 카메라의 위치를 설정하는 모듈인데요. 이제 이 AR뷰 카메라의 3차원 좌표를 운전자의 눈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냐? 네, 당연히 아니죠. 아까 설명드렸을 때 DSM은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운전자의 눈 위치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한테는 중요하고요. 당연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게 되겠죠. 숏텀 필터라고 하는 일종의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 센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단기적인 눈 위치 변화를 감지하고 장기적인 눈 위치를 판단해서 허드 디스플레이에서 높이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추가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아래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눈 위치에 따라 디스플레이 내 컨텐츠 이동을 볼 수 있으며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위치 변화가 오래 지속될 경우 해당 위치에서 최적의 디스플레이 높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는 당연하게도 자동차는 덜컹덜컹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울퉁불퉁한 길, 과속 방지턱 등에 의해 차량은 횡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평평한 도로를 달리는 경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허드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전방을 표기하면서 매칭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어떻게 될까요? AR 컨텐츠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입니다. 비단 과속 방지턱 케이스뿐만 아니라 오르막길, 내리막길, 심지어 가속, 감속대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차량의 움직임은 피치, 롤, 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공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IMU 센서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센서는 피치, 롤, 요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차량에서 제공되는 IMU 값은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로우 데이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공된 데이터였고 결국 우리는 IMU 센서를 추가로 차량에 탑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측정된 IMU 센서 값을 가지고 어떻게 허드 화면 보정에 적용하였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박스 좌표, 즉 AR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DSM을 통해 한번 보정하는 방법은 이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IMU 센서를 통한 차량 움직임을 로테이션 파라미터로 정의하고 차량 중점 좌표를 실시간으로 IMU 센서를 통해 보정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기본적인 노이즈 제거와 IMU 센서 특성을 고려한 추정 로직, 좌표 변환 수직을 이용하여 해당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저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AR뷰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운전자의 움직임과 차량 움직임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찾아오면 좋겠네요. 각설하고 저희가 개발한 모듈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칭 기준선을 잘 보시면 적용 전의 경우 AR 컨텐츠 자체가 차량의 움직임과 동화되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자세 보정을 적용한 이후에는 차량의 움직임에도 AR 컨텐츠가 실세계와 잘 매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필요한 기능에 대해 센서를 추가하고 그 센서 값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양산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센서들은 정확도가 높아서 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산 차량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기존 양산 차량에 탑재된 인식 제어기들은 고유의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된 제어기 및 센서들이기 때문에 증강현실 표현을 위한 요구사항과는 조금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센서들 중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차선 인식 신호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R 엔진에서 차선 위치를 판별하기 위해 차량의 전방 카메라부터 차선 정보를 수신하는데요. 이 차선 정보의 원래 사용처는 차선 침범 시 경고를 알려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전방 10에서 20m 내외의 근거리 차선 인식 정확도를 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강현실 표현을 위해서는 전 영역의 차선이 잘 인식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따라서 AR 허드에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가장 먼저 우리는 센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근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우선 믿을 수 있는 전방 20m 내외의 구간을 트러스티드 존이라 정하고 여기서 얻은 차선폭 정보를 기준으로 믿을 만한 구간, 믿지 못할 구간을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트러스티드 존, 릴라이어블 존까지의 양차선 간격의 평균 차선 중앙값을 구해서 선형 회귀법을 통해 언릴라이어블 존까지 차선 중앙값을 확장한 후 트러스티드 존에서 측정한 차선폭과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확장하여 예측 차선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 추가를 통해 M.AR 엔진에서는 차선 좌표, 칠레 구간, 예측 차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UX, UI에서 AR 컨텐츠를 표시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문제들을 해결한 부분이 적용된 현재까지의 아키텍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추가되었고 기존 모듈들은 해당 컴포넌트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시스템 변경 시 다른 부분의 수정 없이 보상 모듈만 수정함으로써 차량 시스템 변경의 유연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맞닥뜨렸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개발기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 내에서 소개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만 어떻게 아키텍처에 추가했는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수정사항이 있었지만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했다는 말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셨을 법도 하실 것 같아서
짧은 데모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데모 영상은 저희가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했기 때문에 다소 화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운전자의 눈 위치를 기준으로 매칭되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 시 약간 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료 직전에 새로 찍은 따끈따끈한 영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선 이탈 경고는 차선으로 다가갈 시 차선 위에 노란색으로 경고 표시를 띄워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방 충돌 경고는 정방 차량 접근 시 전방 차량 위에 매칭시켜 주고 있고요. 다음은 차선 레벨 경로 안내입니다. 시인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자세히 보시면 좌측 차선으로 도로 위 안내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 안내입니다. 턴 포인트가 다가옴에 따라 남은 거리를 미터로 표현해주고 턴 포인트로 점점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 안내 중 유턴에 대한 데모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발표에서 설명하지 않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 차량의 움직임과 연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 정보와 매칭시켜 미리 가상의 경로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이죠. 마지막으로 목적지 POI에 대한 데모입니다. 목적지에 귀여운 마커를 띄우고 TBT 마커도 함께 띄워서 남은 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 보는 것보다 실망이라고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데모 영상에서 POI 목적지 마커가 매우 흔들리는 등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개발 중인 가장 최근의 모습의 AR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급히 데모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POI 기능에 대한 필터 모듈을 누락하여 생긴 약간의 해프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촬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차량 센서 입력에 대한 부정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터 모듈 적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온 일들이 마냥 쉬운 일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네, M.AR 엔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개발하면서 느낀 건 계속 차를 타고 로깅하면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드를 시뮬레이션하는 도구가 없을지 다양하게 찾아보았는데요. 저희 입맛에 맞는 툴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접 칼라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허드 모델을 개발, 적용해서 가상환경에서 증강현실 허드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AR 허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AR 허드가 되려면 허드의 필드 오브 뷰, 즉 화면 사이즈가 더 커져야 합니다. 데모 영상에서 보셨듯이 좁은 영역에 표시하다 보니 제대로 된 AR 콘텐츠를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홀로그램 AR 허드입니다. 발표 초반에 이미 현대모비스에서는 홀로그램 기반의 허드를 개발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증강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AR 엔진은 단순 파라미터 수정을 통해 AR 뷰 카메라를 확장함으로써 변화된 디스플레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홀로그램의 다중 초점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뎁스도 지원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홀로그램 허드에 M.AR 엔진을 탑재한 AR 허드를 소개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방대한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빠진 것도 부족한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허드 소프트웨어 셀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고생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고생하자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